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거주하는 40대 중반의 직장인 여성입니다. 이번에 역시 인간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는 걸 또 한 번 알게 되었네요. 저와 저희 신랑은 같은 초중 고등학교를 나왔을 만큼 저에게는 부모님만큼 잘 아는 사람이 신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친구 사이였지만 남녀 사이에 친구는 없다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부터 서로가 이성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원하는 대학에 성적이 되지 않아 재수를 했고 그때 곁에서 절 많이 위로해 준 게 신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대학에 가고 난 이후부터는 서로 대학 이야기도 하며 친하게 지냈고 결국 연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잘 아는 사이라 그런지 사귈 때에도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누구보다 신랑이 잘 알고 있었고 신랑이 싫어하는 것 역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싸울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 일찍 잠이 드는 절 위해 신랑은 저녁에 약속이 있으면 언제든 저에게 문자로 상황을 알려주었고 그런 배려심이 있는 모습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6년간의 연애를 마치고 저희는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매번 어머님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정말로 어머님이 되었네요. 그러게나 말이다. 다은아, 네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어머님, 아버님 같은 좋은 시부모님 만나게 된 덕인 것 같아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지금처럼 너희 둘이 사이좋게 재미나게 지내면 된다. 사실 초중고를 함께 나온 만큼 서로의 집에도 자주 왕래를 하며 지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집에 가는 건 잘 하지 않았지만 연애를 하기 전에도 명절이면 선물을 보내고 인사를 할 정도로 친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서 걱정하는 고부 갈등 부분은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고부 갈등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교회 목사님이신 시아버지 덕분에 제사도 없었거든요. 여보, 명절인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은 거야? 그럼 원래 우리 집은 명절에 아무것도 안 하고 음식도 시켜서 먹어. 명절은 괜히 피곤하다고. 그럼 밥 먹고 먹게 과일이라도 준비해서 가야겠다. 오, 그럼 좋겠다. 당신 역시 센스 있어. 아참, 나 명절에 친구들 좀 만날 것 같아. 유난히도 친구들을 좋아하고 자주 어울렸던 신랑이다 보니 쉬는 날이면 언제나 약속으로 신랑은 바빴습니다. 친한 사이이긴 해도 저는 성향 자체가 내성적인 성향이고 신랑은 외향적이다 보니 그런 부분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도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신랑은 자유로이 개인 생활을 하고 저는 집에서 취미 생활을 하며 지냈거든요. 결혼 후 몇 년이 지나 제가 30이 되었을 무렵 저는 첫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 제 생활이라고 할 것도 없어지고 온종일 아기에게 시달리며 젖냄새가 나는 옷을 입으며 생활을 했어요. 시부모님이 산후조리원도 예약을 해주기도 하셨지만 육아는 어찌되었던 남이 돕는 수준이지 주체가 될 순 없잖아요. 그 이후 평소엔 다투지도 않던 신랑과도 다툼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또 모임 있다고? 그래. 내 친구 진석이 알지? 걔가 결혼한다는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해? 우리 결혼식 때 축가까지 불러줬는데. 그럼 그냥 청첩장만 대충 받아오면 되지. 뭘 늦게까지 놀려고 그래. 애들 다 모이는데 그럼 나 혼자 올까? 남자들 결혼하고 나서 잡혀 사는 거 보이면 그렇게 꼴보기 싫은 거 모르지? 미안해. 다음 주에는 정말로 꼭 장모님께 가자. 저희는 둘 다 대구에 살고 있었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신 상태였습니다. 어린 아기를 데리고 제가 운전을 해서 가기는 위험하니 몇 주 전부터 신랑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뒀었는데 신랑은 굳이 그날도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고 새벽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곤 자고 있는 아기에게 술에 취해 뽀뽀를 하겠다고 떼를 썼고 저는 그런 신랑을 침대로 집어 던지듯 보냈어요. 거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신랑의 옷을 벗기다 보니 신랑의 와이셔츠 뒤에 립스틱으로 YJ가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누군가 고의로 적인 것이었고
그래서 신랑을 돌려 세워보니 여자 향수 냄새가 진하게 나더라고요. 당신, 이게 뭐야? 아, 뭐가? 아, 나 물 좀. 어제 술 너무 많이 마셨나 봐. 신랑은 술도 덜 깨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신랑의 얼굴에 와이셔츠를 던졌고 신랑은 화들짝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급하게 휴대폰을 숨기려고 했고 저는 아차하는 마음에 신랑의 휴대폰을 빠르게 낚아채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문을 잠그고 휴대폰을 보니 당당하게 문자를 한 기록이 있더군요. 여보의, 자기의 아주 더러운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밖에서 신랑은 문을 열라고 하며 부서질 듯 문을 두드리고 아기는 찢어지는 목소리로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고 휴대폰을 신랑을 배를 향해 던지고 우는 아기를 안아들고 갈 곳이 없어 시댁으로 가게 되었고 시부모님을 보는 순간 저는 미친 사람처럼 울어버렸어요. 얘, 왜 그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어머니, 그이가 다른 여자가 있어요. 뭐? 예진이래요. 뻔뻔하게 그이 옷에 빨간 립스틱으로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휴대폰 문자를 통해 본 그 여자 이름은 예진, 와이셔츠의 이니셜과 동일했습니다. 차마 친정엄마에게 연락을 할 수가 없어 시부모님께 그 사실을 털어놓았고 고 시부모님께서 신랑을 시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동안 신랑에게 실수라고 하며 전화와 문자가 수도 없이 왔지만 아무것도 읽지 않았어요. 신랑이 시댁으로 들어오자 시아버지는 집에 있던 십자가 조각상을 신랑의 머리를 향해 던졌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가! 사탄! 마구니 같은 놈! 어떻게 그런 더러운 행실을 하고 어디로 오는 거야? 아버지, 뭔가 오해가 있어요. 시아버지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집에 있던 온갖 집기를 던졌고 신랑은 시아버지께서 던진 십자가에 머리를 맞아 피가 났습니다. 배신감에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신랑이 아기에게만 집중하는 저를 보며 너무 외로웠고 정말 실수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아기 때문에 이혼도 하지 못하고 신랑의 휴대폰에서 그 여자의 번호를 지우는 것으로 상황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배신당한 마음이 하루아침에 처음처럼 돌아가진 않았습니다. 적당히 괜찮은 부부 사이로 좋은 부모로 남기 위해 노력을 하며 지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신랑의 외도 전만 하더라도 편하기만 했던 시댁은 이후 서로 조심하다 보니 왕래도 잘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많던 모임도 저의 의심으로 신랑은 한두 개로 줄였고 그렇게 괜찮은 듯 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주말마다 교회에 나간다던 신랑은 또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같이 드라이브라도 가려고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서 교회로 갔더니 저희 신랑 같은 사람은 없다더라고요. 참나 어이가 없어서. 결국 신랑 차의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내연녀의 정체를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2명의 상간녀에게 상간녀 소송을 했고 이혼을 했고 긴 소송을 통해 양육권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고 아이를 키워도 분이 풀리지가 않더군요. 그래서 신랑에게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어요. 마침 저희 아버지가 양봉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비어있는 신랑의 집안에 벌들을 다 풀어두었어요. 신랑의 집으로 돌아오길 기다렸다가 갖고 있던 진한 꿀물을 신랑의 얼굴에 확 뿌렸어요. 당연히 신랑은 가만히 있다 물을 맞으니 화를 냈고 저는 불이 나게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신랑은 전화가 와서 집에 벌들 제가 한 것이냐고 말벌에 쏘여서 병원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모른다고 했고 신랑은 저를 신고하겠다며 빠락빠락 거렸지만 끝내 신고는 하지 않고요. 제 화가 이번 일로 풀리진 않았지만 이제 똥차는 있고 딸과 함께 누구보다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위자료로 돈 다 뜯긴 40대 이혼남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제 남은 건 위자료 두둑히 뜯어낸 돈 있는 저의 꽃길 뿐이에요.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